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오전 7시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제6공화국 대한민국이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세계가 오늘 여의도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통치권 행사니까 시비의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합니다. 계엄령을 펴는 것은 그것도 행정사법 기능을 장악하는 비상계엄령을 펴는 것은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적장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적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반격을 허용해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내란이든 쿠데타든 헌법이나 국가에 반역하여 실패하면은 주모자는 사형이고 옛날엔 3족을 멸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는 사형감입니다. 국가와 체제에 대한 공격은 가장 높은 수준의 반역이라고 하여 배역죄라고 하는데 영어도 하이 트리전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비상계엄령을 펴면서 그 말대로 들으면은 일부러 실패하도록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입 병력도 600명 정도로 하고 국회 회의도 원활하게 하도록 휴일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식탄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결의를 즉각 수용했다는 겁니다. 상대의 급소를 겨냥해 가지고 필살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일부러 빗나가도록 아주 애썼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됩니다. 특전사령관에게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14명의 정치인 등 명단을 보내서 체포 구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전 대법원장도 있고 전 대법관도 있고 더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리 쿠데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사실상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실행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너희들이 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쏘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명령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계엄의 목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인지 정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인지 요인들을 체포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엄의 지속 여부는 국회의 해제 결의 여부인데 19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다른 작전을 밀고 나간들 해제 결의로 모든 게 무효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종합하면은 안 되면 말고식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안 되면 말고식 계엄령 세계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령을 안 되면 말고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실패해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의 운명을 거는 비상계엄령은 가장 큰 규모의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간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비밀로 하더라도 최소한 100명 정도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국제적 파장에 대비한 계획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준비 시간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9시쯤 대통령 직무실로 들어가 보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워낙 충격적이어서 제외 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도 놓고 나와서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거절당했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자랑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계엄 관련 가장 중요한 부서인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대통령은 맨정신이 아니죠. 그도 어차피 계엄령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의 있게 지시사항을 하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구멍가게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빵집 주인 정도의 능력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건을 벌린 겁니다. 사고를 친 겁니다. 목표는 모호하고 지침도 혼란스럽고 실행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의 진짜 동기는 뭔가? 홧김인가? 발작? 불장난? 겁주기? 아니면 말고식?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경고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계엄령은 최후 수단이고 온건하고 합법적 경고 방법이 많았습니다. 반국가 종북 세력 척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매일 기자회견을 하여 야당을 공격하든지 이재명과 1대1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든지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실패하니 카드가 없어진 것이고 앞으로 당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화국의 이름으로 왕이 된 윤석열을 처단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단이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서 쓴 말입니다. 그걸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공화국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처단하는 날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